지금 송영길 대표가 채찍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2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 이제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조사받으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권익위에 못한다. 감사원에 하겠다. 문제는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원은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조수조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세코 델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분이 그린 작품인데 성전 정화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손에 있는 게 채찍이에요? 네, 채찍입니다. 이게 손에 있는 게. 요 장면을 제가 지금의 민주당과 대입을 해서 패러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채찍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송영길 대표 얼굴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탈당 권유, 출당 조치를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송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항변, 억울함, 제대로 소명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은 취지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의혹을 풀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송 대표 비장함마저 느껴지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12명의 의원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일단 816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함께 조사를 받았고요. 가족들과 민주당 의원들 816명이 조사를 받고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그리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수 이 두 분이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데요. 서영석 의원 같은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건설 관련된 위원회에 일을 했었고 임종수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고요.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양이원영 그리고 오영훈 그다음에 윤재갑, 김수홍, 우상호 의원 이렇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12명의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의원직 상실까지 되지 않고요. 권익위는 일단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의원직 상실까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의원직 상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지역구원이고 2명이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당 조치를 하고요. 왜냐하면 탈당을 하면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당을 하고 그다음 10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소속으로 가서 소명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되면 다시 들어오라 이런 조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의원들은 어떤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소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소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에서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10명 같은 경우에 출당 조치가 된 두 분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하면 본인들이 반발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억울하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4분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거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최소한 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당이라고 하는 거 또는 탈당 권유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본인이 소속된 정치적 기반인 당을 떠나는 거잖아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강경하게 밀고 나갔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재보선에서 LH 사태가 재보선 바로 전에 LH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국민들은 여권 정부에 상당히 큰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송영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문제 있는 사람 반드시 출당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즉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지난 3월에 사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LH 사태 터지자마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라고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권익위원은 우리는 맡길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권익위원장이 지금 전현희 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우리는 조사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 안 하겠다 했고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은 문제가 발생했으니 탈당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복당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한테 이제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조사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여당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전수조사 하겠다고 합니까? 일단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약간 삐그덕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 바람 불고 있잖아요. 예. 당대표 선거하면서 지금 쇄신 세대 교체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서 우리 모두 다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 분들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전수조사 하겠다. 네. 그런데 우리는 권익위에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출신의 위원장이 있는 곳에 맡길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에 하겠다. 감사원. 감사원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최재형.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야권에서는 대선 후보로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감사원법 제24조 4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원은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권한- 거기서 전수조사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원에서 못 하고요. 아마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디에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전수조사 하겠다 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건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지는 미정이다. 다만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표가 이걸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또 결정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추후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뭐 사실 조금씩 이제 투명해지는 그럼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ay